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로 만난 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목소리만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지겨워지신 건 아니죠? 등교를 도대체 언제 하나 싶었는데 정부에서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고3 언니들 등교하고 그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여러분이 등교 계약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만날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은 물론이고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개학 준비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틀어놓고 자고 있는 학생들 없겠죠? 또 딴짓하고 있는 학생들, 그러면 선생님 정말 여러분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런 펭수 같은 자세, 집중하고 또 열심히 뭐라도 배워보겠다는 이런 자세로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주제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인 만큼 먼저 약물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약물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시피 아픈 곳을 치료하거나 또 예방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약들을 다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먹는 뭐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아니면 물약 이런 것들도 다 약물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새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약물뿐만이 아니라 흡입제, 흥분제, 진정제, 심지어 본드, 술, 담배, 카페인 이런 것들도 다 약물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이 새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약에는 일반 의약품이 있고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반 의약품은요,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편의점이나 가게나 약국에 이런 데 가가지고 의사 처방전 없이 쉽게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살 수 있는 만큼 편리한 점도 있지만 뭐 과다 복용이나 약물 오용으로 인한 이런 부작용 발생을 반드시 엄두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자, 일반 의약품이 우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직접 가서 살 수 있는 약이라면 전문 의약품은요, 말 그대로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들을 전문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 진료를 받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잖아요. 그것처럼 부작용이 심하고 또 내성이 잘 생기고 이런 약물 간의 상호작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의사 처방에 따른 용법과 용량을 반드시 지키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약들입니다. 자, 그러면 약물 오남용 중에 먼저 약물 오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물 오용은요, 약물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은 해요. 그러니까 아파서 약을 먹기는 하지만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내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약물 오용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약을 하나를 먹었는데도 머리가 계속 아파서 하나를 더 먹어야겠어. 자,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목적으로는 사용을 했어요. 그치만 의사의 처방 없이 내가 마음대로 하나를 더 먹는 경우, 이런 경우를 약물 오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감기에 걸렸나 봐. 엄마 거 감기약을 먹어야겠다. 자,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긴 먹죠. 그렇지만 의사 처방 없이 엄마 거 감기약을 내 마음대로 먹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약물 오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를 들어볼게요.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해서 감기약을 먹었어요. 자, 배가 아프고 어쨌든 속이 더부룩하기 때문에 약을 먹었죠. 의학적인 목적으로 먹긴 했지만 자,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를 먹어야겠죠. 소화제를 안 먹고 내 마음대로 감기약을 먹은 거예요. 이런 경우도 약물 오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약물 남용입니다. 우리가 약물 남용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약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약물 남용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약물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물 오용은 어쨌든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죠. 아파서 먹는 경우였는데 약물 남용은 의학적인 목적이 아니라 감정이나 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잘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해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약을 먹는 이유가 아파서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는 살이 빠진다고 해서 약을 먹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소리가 들립니다. 자, 종소리 정말 오랜만이죠. 어쨌든 자,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해서 먹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물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도 보세요. 학교 성적이 고민이어서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아파서 먹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이런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물 남용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너무 우울해. 맥주 한잔하고 잠들어 버릴 테야.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얘기일 텐데, 어쨌든 이 친구도 이 우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맥주라는 알코올이라는 의약품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을 의학적인 목적이 아닌 이런 다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약물 남용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약물 중독입니다. 약물 중독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는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해로운 결과가 있을 거를 자기도 알아요. 본인 몸에 해로울 것을 다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강박적으로 사용을 해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태를 약물 중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독성 약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 것이 아마 마약일 거예요. 마약 아니면 담배, 술, 본드 이런 여러 가지 중독성 약물들 중에 그래도 여러분 시기에 어쩌면 여러분도 중독이 됐을 수 있을 만한 게 카페인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보통 우리가 커피에 들어있는 이런 물질을 카페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카페인이라는 성분은 우리 뇌나 심장 같은 이런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집중력도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카페인을 많이 먹었을 때 여러분 카페인 많이 먹고 이런 증상들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섭취를 했을 때는 흥분, 불안,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손끝이 떨리거나 부역, 구토, 그 다음에 어지러움, 전신경련, 그 다음에 맥박이 자기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뛰어버리는 이런 부정맥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는 물질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퀴즈 타임입니다. 선생님은 퀴즈를 참 좋아해요. 자, 이 6가지 음식 중에 카페인이 없는 건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커피, 두 번째 콜라, 세 번째는 진통제 같은 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많이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녹차 아이스크림, 여섯 번째 초콜릿. 자, 이 중에 카페인이 없는 건 무엇일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다들 생각하셨나요?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짠! 자, 사실 이 모든 음식에 카페인이 들어있었어요. 자, 선생님은 녹차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진통제 같은 이런 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런 카페인 음료인 커피 외에도 평소 먹는 음식에 이런 카페인이 생각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이번에는 서연이의 하루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서연이는 오늘도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학교 등굣길에는 편의점에 들러서 에너지 드링크를 한 잔 사 마시고요. 수업 시간 전에는 초콜릿을 먹습니다. 또 점심을 먹은 후에는 친구들이랑 매점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사 마시죠. 오후 수업 시간이 됐을 때 꾸벅꾸벅 졸던 서연이는 에너지 드링크를 한 잔 더 꺼내 마십니다. 자,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갑자기 배가 아픈 서연이가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서 묽은 변을 보고 마는데요. 그다음에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별것 아닌 일에 예민해져가지고 친구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려는 서연이가 또 불면증까지 시달리게 되는데요. 자, 이런 서연이의 증상,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바로 카페인 과다 복용 때문입니다. 자, 일일 카페인 권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 동안 여러분이 카페인을 이만큼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체중 1kg당 2.5mg 이하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몸무게가 50kg다. 그러니까 본인 몸무게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 몸무게가 만약에 50kg이다. 그러면 나의 일일 카페인 권장량은 본인 몸무게 50에 2.5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kg 학생 기준 일일 카페인 권장량은 125mg이에요. 그래서 125mg 이하로만 카페인을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본인 몸무게를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야 본인이 하루에 나는 카페인을 이만큼만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카페인 125mg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와닿지 않죠? 너무 막연해가지고 이 125mg이 도대체 얼만큼을 얘기하는 걸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이 125mg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액상커피 1.5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음료, 우리 그 핫식스 같은 에너지 음료 1.3캔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맥심 믹스커피 있죠? 믹스커피 2.6봉에 해당하는 카페인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액상커피 한 캔, 그리고 에너지 음료 한 캔만 먹어도 이미 여러분은 과다 복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들을 섞어 먹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겠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스누피 커피 우유 다들 아시죠? 한 번씩 먹어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그 시험 기간에 봉지채로 들고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누피 커피 우유 살 사람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대량 구매를 했던 반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친구들 사이에 부작용이 생긴 친구들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스누피 커피 우유 먹지 마세요라고 방송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건 진짜 실화입니다. 어쨌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스누피가 이렇게 너무 귀여운 스누피가 죽음의 스누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던 그런 우유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부작용 증상을 이제 호소를 했던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걸어요. 그다음에 눈은 뜨고 있는데 꿈꾸는 것처럼 몽롱해요. 그다음에 손이 떨려요. 그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증상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500ml짜리거든요. 250ml도 있고 500ml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500ml 기준에 무려 237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커피 우유 하나만 먹겠어요? 초콜릿도 먹고
콜라도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먹고 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까 그 일일 권장량을 훌쩍 넘어가지고 카페인 과다 복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누피 커피 우유는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고요. 먹는다고 하면 이 500ml짜리를 반으로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카페인을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뭐 손이 떨린다든지 가슴이 벌렁거린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단 현상. 그러니까 카페인을 먹지 않으면 뭐 무기력해진다거나 집중력이 저하된다거나 피곤함을 느끼는 이런 금단 증상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예방하는 방법은요. 먼저 성분 분석표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든지 그 뒤편에 보시면 성분 분석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칼로리만 보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칼로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카페인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뭐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성분 분석표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여러분한테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 분석표를 확인을 해서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들을 피하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칭, 이런 거를 이제 습관화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약물로 돌아와서 어떻게 약을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을 사용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들어있는 종이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사용 설명서를 읽지도 않고 그냥 본인 마음대로 처방을 해서 본인 마음대로 복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읽으라고 하는 거냐면 성분을 알고 먹어야 돼요. 왜냐면 본인 몸에 맞는 성분이 있고 본인이 먹었을 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성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되는지 그 용량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복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설명서를 보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약도 어떻게 보면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먹게 되면 그만큼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복통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으시고 그다음에 유효기간까지 확인을 하시라는 거.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을 복용할 때 우유나 주스, 그리고 뭐 이온 음료, 녹차 이런 다양한 다른 음료와 복용을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투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유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유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우유에는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어떤 약은 이 우유의 칼슘 성분과 만나서 덩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효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뭉쳐버리면 그만큼 약효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유랑 약을 복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스. 이런 주스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위산을 더 분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주스와 함께 약을 복용해버리면 그 약 성분이 이런 산에 의해서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약효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른 음료가 아닌 물과 함께 투약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약을 같이 공용해서 먹지 않고 본인이 처방받은 본인 약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먹은 약,
그다음에 동생이 먹다 남은 약을 내가 같은 증상이라고 해서 같이 먹지 말고 본인이 새로 처방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연령에 따라서 약이 용량이 조금씩 바뀌어서 처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 약이 나에게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 약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형을 변형해서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타이레놀이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반으로 잘라서 주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캡슐을 넘기기 힘들다고 캡슐을 분해해서 이 가루약만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약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 원하는 신체 부위에서 약효가 가장 잘 나타나게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 그냥 마음대로 부수거나 해체해서 이렇게 복용을 해버리면 그만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약효가 감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형을 변형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타이레놀처럼 이런 알약 있잖아요. 그냥 단단한 제형은 우리 몸에서 서서히 녹으면서 효과를 내라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약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갈아 먹어버리면 체내에 너무 빨리 그 약효가 퍼져서 과량 복용한 것과 같은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꼭 지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좋은 소식. 이번 주에는 과제가 없습니다. 과제가 없고 그 대신에 퀴즈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이번 주에도 퀴즈까지 풀면 이번 주 수업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퀴즈까지 꼭 풀어서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